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파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사람이 행동하고 삶을 영위하는 것에 모든 것은 세일즈다 라고 그 행위를 정의한 거죠. 전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제한 발표에서 모두 다 어떠한 문제를 정의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걸로만 승부하고 그걸로 설득, 공감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 전체에 그리고 우리 일의 모든 과정도 다 포함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경쟁 승률이 높은 제안 리더들이 절대 놓치지 않고 있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제안 리더란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회사의 대표 또는 제안의 PM, 일의 책임자, 부장님, 차장님, 대리 모두 다 포함됩니다. 결국 경쟁 제안과 발표를 이끄는 자라 통칭하겠습니다. 이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덕목은 사명감, 전투력, 통솔력입니다. 사명감은 회사와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 사업을 수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전투력은 전문성, 경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통솔력은 같은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가, 리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신승리형입니다. 회사의 충성심만 매우 큰 리더, 사명감은 높고 주장은 많고 의지는 많으나 전투력과 통솔력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팀원들이 일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해야봐, 너 생각은 어때? 네가 말해봐, 이렇게 계속 되죠. 꼭 해야 된다, 중요해, 승리해야 돼, 수주해야 돼. 밑에 있는 친구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스로가 만약에 이런 제안 리더라면 전투력과 통솔력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PL들이나 우리 부하 직원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메시지를 만들고 문장을 쓰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아 독전형은 사명감은 그리 높지 않고 통솔력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투력은 갑이죠. 배울 건 많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나니까요. 하지만 제안을 수주할 때의 협업 관계를 찾아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명감과 통솔력을 주장하거나 요구하기보다는 같은 팀이 그거를 알아서 해주고 전투력이 높은 그런 부분을 찾는 거죠. 세 번째, 버팀목형입니다. 빨리 퇴사를 하셔야 될 분들이죠. 사명감도 높지 않고 전투력도 없습니다. 예전엔 전투력이 되게 많았는데 없어졌죠. 그리고 통솔력도 그러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PM이 된 리더들은 사명감과 이런 부실한 전투력과 그리고 거의 바닥이 드러난 통솔력을 가지고 제안 리더를 하지만 수주가 되긴 되게 어렵죠. 수주가 된다 해도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제안 리더들은 이 세 가지 덕목을 항상 지킵니다. 첫 번째, 제안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세 번째,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들에게 그려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목표와 목적입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안과 사업이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을 말하고, 목표란 그 방향에 따른 단기적인, 장기적인 결과물들,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번 제안에서 말이야, 새롭고 정확한 이슈를 제시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해결책을 우리만의 답으로 제시하자가 이번 제안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분명히 그들은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할 거야. 그러니 이런 새로운 규제와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우리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면 돼. 또는 그들은 지금 경제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새롭게 일을 잘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효율성과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최대한 맞추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볼 때 그래도 여기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파트너가 되겠군 이라고 하는 그 답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혼자 발표하는 거라면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발표에서, 이번 제안에서 무엇을 향하는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에 대한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발표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So what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바라는 거와 우리가 해야 할 핵심을 콜라보를 시키는 거죠. 경험의 숫자가 전문성을 말하며 전문성과 숫자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라는 것을 꼭 말할 거야.
여러 업체가 있지만 독자적인 솔루션 기술을 갖고 있어야만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모든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와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런 점이 달라질 겁니다. 이 달라진 점을 위해 우린 이렇게 일할 겁니다. 라고 메시지를 분명히 잡습니다. 앞쪽에 있는 목적과 목표에 기반해서 메시지를 잡는다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제안을 이뤄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큰 그림입니다.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요. 제안 리더들은 PL이나 같이 협업하는 팀에게 계속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일로 와봐. 사업은 말이야 이런 그림으로 흘러가. 이런 순서로 되는 거야. 플로우가 이래. 그러니까 먼저 할 건 이거고 뒤에 건 이거야. 중요한 건 이거고 작은 건 이거야. 이 사업을 다른 데랑 이렇게 비교해줘. 그러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계속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준다는 얘기는 형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상을 그려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제안의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야 사건을 제시한 다음에 이슈를 빨리 제시하고 이 이슈를 3개의 해결 방안으로 뿌려주면 돼. 해결 플로우가 이렇게 리을자야. 이 리을자니까 여기에 전문성 2개 그리고 근거를 이렇게 배치하면 사람들은 쉽게 그림을 그리고 이해하지 않을까? 이거는 전통적인 방법이니 과거, 현재, 미래로 말하고 여기에서 as is, to be와 before, after에 대한 걸로 계속 제시해 줘야 돼. 그러니까 과거의 구성, 현재의 구성, 미래의 구성을 한번 그려보자. 제안 리더들은 이 3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속 소통하면서 제안 수주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문구 중에 하나가 돼버렸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입니다. 경쟁 제안과 경쟁 발표는 다들 우물쭈물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을 때 길을 찾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제안 리더입니다. 그래야 리더의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3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가신다면 승리하는 제안과 수주하는 제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